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반을 멋들어진 반으로 보여지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팁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나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죠? 너무 떨려요, 그쵸? 자, 신학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고민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바로 눈앞에 닥친 거, 우리가 정말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환경 구성이겠죠? 제가 작년에도 환경 구성에 대한 여러 편의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고요. 그 영상 플러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환경 구성의 팁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 편의 영상들을 제가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환경 구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에 대한 제 답변으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그냥 고민이니까 쓸데없다,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선생님들, 오늘 제 이 영상 안 보셨다가 굉장히 마지막에 환경 구성이 딱 되어 있을 때는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은 끝까지 여러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제가 전달해 드리는 환경 구성의 기본 베이스적인 꿀팁을 꼭 얻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어쨌든 제가 여러분의 고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텐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구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환경 구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역 구성 측면, 두 번째는 교실 전체 환경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영역 구성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영역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 주제 중심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이런 영역을 구성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어떤 게 나와 있었어요. 지표 같은 게. 하지만 놀이 중심이 되면서 아이들의 흥미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영역을 없애고 생길 수가 있고 그 영역 또한 꼭 이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자율성을 인정해버렸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울타리를 정해주는 게 편하다고요. 그렇지만 자꾸 우리한테 울타리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울타리를 정해서 하렴 이라고 했을 때 울타리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같은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난감하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이 속한 원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원을 갔는데 우리 원에는 보니까 예전 주제 중심처럼 이런 영역이 다 구성되어 있더라 라고 하신다면 그냥 그 영역을 구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방법은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전처럼 영역이 다 있는 원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구성하시고 거기에 맞는 어떤 환경 구성이나 게시판이나 이런 걸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률 영역이 있다. 그럼 거긴 뭐가 있어야 되죠? 새노래판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언어 영역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동시판이라든지 또는 동시활동지를 게시할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고, 과학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과학적 어떤 자료들 또는 어떤 식물이나 어떤 관찰할 만한 것들 이런 거 제시해 줄 만한 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역 하세요 라고 원해서 정해주고 모든 반이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그냥 거기를 따라하는 게 초임 선생님이라면 정말 안정성 있게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부터 이제 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정해야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영상은 사실 제가 작년에 올려드렸어요. 작년 영상 중에요, 신학기 환경 구성 끝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위에도 걸어드리고 상세 페이지도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 보시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영상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영역 구성, 영역판, 교구 이름표에 대해서 모두 다 자율적으로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릴 텐데, 바로 두 번째인 교실 전체 환경에 대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교실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뭐 이런 책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정의가 내려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우리 교사들이 지금 시급한 교실 환경이라는 건 교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꾸밀 것인가, 어떤 분위기를 줄 것인가, 그래서 누가 와서 우리 교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 교실을 있어 보이게, 멋들어지게 보이는 교실로 보여지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온 관심과 초점이 모아지지 않나,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릴 건, 여러분, 교실을 꾸민다 안 꾸민다, 꾸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교실 뭐 이거 환경 구성 꾸미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세요. 안 해도 돼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속한 원에서 교실 환경을 조금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도 약간은 발맞춰 가주는 그런 노력을 약간 보여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원에서는 뭔가 이제 다 깔끔하게 하고 뭐 없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초임 선생님, 신입 선생님이시라면 그 원의 분위기에 발맞춰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는 거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또 원 전체 분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역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처럼 우리 원이 어떤 컨셉의 그런 원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연적인 분위기가 나는 원이에요, 교실 환경 자체가. 그런데 우리 반만 캐릭터로 꾸미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나중에 본인이 후회할 수도 있고, 자기가 섞이지 못한다는 느낌, 또는 어떤 누군가 와서 굉장히 이제 간접적으로 이거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는 노력해서 했는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이런 생각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시간 날리게 되고, 이런 게 돼서 전체적인 원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반마다 굉장히 자율성이 주어져서 선생님 재량껏 해보세요, 마음대로 우리는 프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반을 멋들어진 반으로 보여지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팁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정하죠? 바로 선생님 본인이 모든 것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우리 반을 조금 연령이 어리니까 알록달록하게 꾸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록달록하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알록달록하게 어떻게 꾸미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알록달록하게 뭘 붙이지? 어떤 모양을 자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실을 굉장히 이제 컨셉을 정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 대상.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대상, 제가 뭘 정한 것 같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바로 나무입니다. 이렇게 우리 반은 나무 컨셉으로 하겠어. 그러니까 자연에서 들어가서 나무까지 갔죠, 저는. 물론 다른 반들은 자연적으로 꾸며져 있어요, 저희 원은. 하지만 저희 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나무에 초점을 맞췄어요. 나무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또는 우리 반은 무지개 컨셉으로 하겠어. 알록달록 선생님은 무지개 컨셉으로 한다면 게시판을 여기는 어떤 식으로 꾸미고 어떤 거를 놓고, 이게 탁탁탁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게라고 정한 것보다 무지개라는 컨셉을 정했을 때 조금 더 머리에 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교실을 어떤 컨셉으로 꾸밀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물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무, 나뭇잎, 곤충, 동물, 무지개, 하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한 이 대상물, 컨셉과 어울리는 소재는 어떤 거를 내가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색감들을 사용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색깔을 다 이용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좀 어지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 색깔은 어느 정도 통일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동물을 막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의 동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를 정해서 그걸 컨셉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지금 아이디어 무궁무진하게 떠오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반은 나무 컨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무에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나는 어떤 한지를 사용했는데 나무가 약간 소재가 좀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시죠? 제가 가위 잘 사용 안 하고 다 찢어요. 구겨버리고. 왜냐면 자연스러운 나무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한지도 저희 반은 다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굉장히 깔끔한 색깔의 일정한 톤의 한지를 선정하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조금 불규칙적인 걸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반에는 나무 컨셉이라서 제가 실제 자연물 나무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솔방울, 그리고 나무 조각, 다양한 모양의 나무 조각, 나무 집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초록 색깔 2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그 색감만 썼어요. 저는 저희 교실에 그 색감의 색지만 사용해서 나뭇잎을 다 그렇게 지금 컨셉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들은 사실은 몰라요. 제 교실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괜찮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그들은. 하지만 뭔가 교실이 되게 멋지다, 있어 보인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테리어를 봐도 다 비슷하게 색감을 통일하잖아요. 분위기를 통일해요. 어떤 컨셉이 있거든요. 우리 교실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통일되게 보이면 교실 전체가 시야에 딱 들어오면서 교실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선생님 되게 감각 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비법이라면 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고민이에요. 손재주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하는 선생님들이 꽤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이 고민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손재주 측면, 두 번째는 감각 측면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손재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라방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 주변에는 저 손재주 없는데 어떡하죠? 하는 정말 제 측근의 정말 귀여운 선생님들, 사랑스러운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은 반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왜냐면 진짜 괜찮거든요. 왜냐면 손재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잘 보잖아요. 본인이 뭔가 만지작 거리는 걸 좋아해요. 좋아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거나 그리는데 조금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걸 접할 수 있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면 돼 라는 마인드가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 그걸 또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손재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일단 자기가 잘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손재주를 사용하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이래요. 하지만 사실은 손가락 다 움직여요. 선생님들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잘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부터 손재주가 없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환경 구성이나 아이들하고 원해서 지내면서 이제 손재주,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손이라는 친구도 경험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잘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경험을 익숙하도록 주면서 가위질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구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손에 익숙하게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이제까지 봤을 때 손재주 정말 없는 선생님들 1년 후에 굉장히 손재주가 좋아졌어요. 단 여기에서 손재주가 정말 좋아지려면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만 다니면 손재주 좋아져요?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지 못했던 경험을 손가락에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원에 다니면서 나한테 주어진 손의 경험을 주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예요. 자,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적인 측면이에요. 사실은 손재주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감각이라고 봐요. 여기에는 어떤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게 어울릴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어떤 색감이 어울릴 것이고, 여기에는 어떤 공간을 구성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뭔가 놀이를 확장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머릿속에 팍팍팍 떠오르는 게 다 감각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감각도 여러분들 키우시면 돼요. 괜찮아요.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지금 당장 생기진 않아요. 일단은 자기한테 주어진 거는 정말 매뉴얼대로 정말 아니면 깔끔하게만 그냥 하시고요. 주변에 분명히 감각적으로 뛰어난 선생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 선생님 굉장히 게시 잘한다, 멋들어지게 한다는 선생님들이 당연히 있을 텐데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 와, 어떻게 이런 생각 하셨어요, 선생님.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 너무 멋져서 그러는데 저희 반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게시하신 것처럼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저희 반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옆반 선생님 와서 나한테 엄청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한번 모방까지 해보겠다 하는데 그거를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할 선생님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일단 허락을 받고 우리 반에 와서 정말 그 멋들어진 거를 내가 한번 따라해 보는 거죠. 모방을 하면서 창작이 되는 거고 자기 감각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이 원래 뛰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써서 자기 감각을 상승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자기가 해보면 더 빨리 감각적으로 깨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미술관이나 이런 거 있죠. 또는 어떤 뭐 잡지, 사진을 보거나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죠.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멋진데? 이거 우리 교실에서 한번 이렇게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좀 공간 설치 미술 같은 데서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그러면 우리 반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이걸 적용해 보면 좋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어 하고 되게 막 찍어놓고 막 그래요. 설사 나중에 보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는 찍어놔요. 그러면서 한번 내 기억 속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풋들이 쌓여서 아이들 것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저는 잘 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딘가 놀러 가더라도 놀러 가면 우리가 우와 멋지다라고 하는 어떤 관광지 또는 어떤 공간들, 카페 뭐 이런 데 다 있죠. 보면은 거기만의 인테리어나 설치 미술적인 부분들, 공간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건 뭐지? 우리 반에서 이거랑 비슷하게 내가 어떤 구성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자신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런 연습을 조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잘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난 뭐든지 우리 교실에 환경 구성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경 구성할 때 그런 틀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천장에 붙이는 것도 되고 다는 것도 되고 저렇게 뒤에 공중에 나무 띄우는 거 내가 왜 못해?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하는 방법을 본인이 스스로 찾게 되고 바닥에도 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을 제한하지 마시고 다양한 걸 일단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본인한테 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감각은 자연스럽게 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셨죠? 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환경 구성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고민에 대한 답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환경 구성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해결법은 첫 번째, 영역 구성. 자신에 속한 원의 스타일을 보고 영역 구성에 대한 환경 정하기. 두 번째, 교실 전체 환경 구성. 반의 컨셉을 정하고 해당 컨셉에 맞는 소재나 색감 사용하여 구성하기. 질문 두 번째,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그에 대한 해결법은 첫 번째, 손재주는 하면 는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감각은 많이 보고 생각하고 경험하면 는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 이만큼은 해결됐나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을 할 때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정리하듯이 그것만 이야기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경험치가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양한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당장 제가 이야기 드린 거 가장 오늘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들 아시죠? 우리 반 환경 구성의 컨셉, 주제, 대상물을 정하세요. 꼭꼭꼭 아셨죠? 선생님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몇 개의 환경 구성의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